최근 간병보험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가족 간병을 하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시고 가족이 간병하게 될 경우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가족 간병이란 말 그대로 가족 구성원이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이나 또는 남편이 아플 경우에 아내가 직접 간병하는 것을 말하죠. 이는 전문 간병인 대신 가족이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의료적인 도움 등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가족 간병의 장점은 무엇보다 신뢰와 정서적 안정감이 크고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족끼리 돌보는 만큼 환자의 상태를 더 잘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봄에 대한 일정과 시간의 제약이 없고 간병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간병보험을 가입하고 가족 간병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 간병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케어네이션과 케어나인이 있는데요. 각 플랫폼의 장단점을 알려드리고 케어네이션과 케어나인의 회원가입부터 간병인 매칭, 그리고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상세히 안내 드릴게요. 케어네이션의 경우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이 설치해야 하는 어플과 환자가 설치해야 하는 어플, 이렇게 두 가지를 각각 다르게 설치해야 해요. 환자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케어네이션 어플을 설치하고 간병인 모집 공고를 등록해야 해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메인 화면의 간병 메뉴에 들어가서 간병 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24시간 미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제 간병을, 24시간 이상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 간병을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간병 장소를 선택하여 상세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간병인들이 지원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간병 기간, 환자 상태 등 총 28개 항목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공고를 등록하면 간병인들에게 노출됩니다. 이제는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입장에서 설명드릴게요. 케어네이션 어플을 설치하고 간병 일감 찾기를 눌러주세요. 돌봄을 제공받을 환자가 간병 서비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간병 장소 또는 간병 번호를 입력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그 내용이 검색될 거예요. 일감 내용을 확인 후 원하는 간병비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환자와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간병 매칭이 완료되면 돌봄을 제공받는 환자는 간병인 어플에 들어가서 지원한 가족 간병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 간병인 사용 전까지 결제 진행해 주시면 완료됩니다. 케어나인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에서 환자용과 가족 간병인과 구분해서 회원가입을 해야 해요. 먼저 환자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보호자 및 환자로 시작할래요를 누르고 환자 정보를 등록해 주세요. 그 이후 프로필을 누르고 간병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간병 기간을 설정한 후 간병 공고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간병인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케어나인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에서 간병인으로 시작할래요를 선택하고 간병인 정보를 등록해 주세요. 프로필을 눌러서 매니저 정보를 등록해 주세요. 하단에 일 찾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 가능한 일감들이 뜨게 되는데 이미 등록한 일감을 클릭해서 매칭 신청하면 됩니다. 돌봄을 제공받는 환자가 간병 매칭 신청 내역에서 매칭하기와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케어네이션과 케어나인을 비교해보면 케어네이션 수수료는 환자와 간병인 모두 각각 6%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케어나인은 환자는 8%의 수수료와 간병인은 2,000원만 부과합니다. 이렇게 플랫폼마다 수수료 차이가 있고 수수료는 플랫폼마다 시기별로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병 플랫폼 이용 시 잘 비교해보고 사용해야 해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케어네이션이 유리하고 간병인 입장에서는 케어나인이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해요. 따라서 환자 입장인지
아니면 돌봄을 제공하는 간병인 입장인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점 또한 체크해야 해요. 또한 간병비를 입력할 때 수수료 절약을 위해서 최소 금액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잘 생각하셔야 해요. 간병보험은 7만 원 기준으로 그 이상 시 가입 금액을 100% 보장해주고 7만 원 미만 시 가입 금액의 50%를 보장해줘요. 예를 들어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간병인 사용 시 20만 원을 보장받는 간병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간병인을 사용해서 간병 비용을 7만 원 이상 지출하게 될 경우 20만 원을 받게 되지만 7만 원 미만으로 지출할 경우 10만 원만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플랫폼에서 간병비 입력 시 7만 원만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잘 고려해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 5월 1일 오후 1시부터 5월 3일 오후 1시까지 간병인을 사용하게 될 경우 간병인 비용이 8만 원이라면 간병비 지출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16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간병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7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20만 원으로 생각해서 총 4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간병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지급 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 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하고 간병인을 고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고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일당 계산은 연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간병인 사용일수는 3일이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포함하더라도 실제 간병인 사용 지출 금액을 3일로 나누면 7만 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보장 금액은 10만 원이 되고 10만 원 곱하기 3일을 하면 30만 원을 보장받게 되죠. 또 하나, 플랫폼 사용 시 비용을 더 아끼려면 최소 사용 일수만큼만 결제하는 것이 좋아요. 플랫폼마다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이 또한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체크해 두셔야 해요. 지금까지 가족간병에 대한 개념, 플랫폼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가족간병 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